뭐 오늘이야 뭐 장 전반이 분위기가 그런데 오늘도요 로봇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늘어납니다. 이게 뭔가 좀 어쨌든 몸의 분위기가 딴 섹터에 비해서는 비교적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있었던 LG 국왕무 회장 그다음에 전순왕 CEO의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거기서 그렇죠. 만났던 회동. 이제 시간이 좀 며칠 되긴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정확하게 오간 겁니까? 최근에 전선황의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이제 지난 13일 날 만났어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국왕무 회장을 13일 날 샌프란시스코 만났는데 국내에서는 연휴였잖아요. 14, 15, 16, 17 예. 연휴였다 보니까 뉴스가 좀 아, 줄었고. 그래서 지금 좀 낯설었구나. 그런데 이제 다시 뉴스가 부각된 거는 어제죠. 18일 날 전선황의 장녀 메디슨 황. 아, 네. 이 맞습니다. 메디슨 황이 사실은 피지컬 AI를 총괄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 메디슨 황이 LG전자를 방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이 로봇 관련해서 부각된 건데 전순왕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저는 전순왕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급해요? 네, 조바심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뭐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뉴스만 지금 우리가 접해서 그러는데 미국 뉴스나 일본 뉴스, 대만 뉴스를 보면 전순왕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 때문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전순왕은 GPU로 시작해서 좀 AI 인프라 쪽에 거의 황제지로 올랐지만 그렇죠.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 커버리지를 그렇죠. 넓히고 싶다. 그리고 끝내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AI 시대에 GPU를 통한 그다음에 CPU까지 한 패럴 루빈까지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확장을 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인프라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네. 이 인프라 구축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렇죠. 그죠? 당연하죠. 네. 그 인프라 구축이 끝나면 과연 캐시카는 어디 있느냐? 그렇죠. 결국은 피지컬 AI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전순왕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지컬 AI로 가면 인프라 시대 때는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공급처였잖아요. 그렇죠. 그 지위를 누리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피지컬 AI 시대로 가면 이때부터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자, 무한 경쟁 시대로 가면 누가 먼저 주도권, 예. 이니시티브를 잡느냐가 핵심인데 불행하게도 인프라 구축까지는 미국에서 가능했습니다. 네. 예, 미국만으로도 가능했어요. 미국 네. 빅테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LLM 만들고 그다음에 뭐 CPU 만들고 다 가능하죠. 반도체 네. met으면 되니까. 근데 피지컬 AI로 가면 결국에는 이 제조업을 그러면. 기반으로 하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조업 미국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없죠. 예. 중국은 있죠. 중국 있고. 예. 근데 일본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일본도 많이 약해졌다고 그러던데. 일본은 문제가 뭐냐면 요즘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저도 일본을 2000년 초반부터 한 10원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녔었는데 20년 전과 지금 제가 2005년과 작년에 가본 걸 경험해 보면 변하지 없어요? 않았어요. 디지털에 약하다 이거군요. 그 이전이 팩스 보내고 있고요. 팩스 보내고 예. 있고. 그러니까 현금 쓰고 주로. 데이터화가 안 돼 있어요. 예. 데이터화가 데이터화가 안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화가 돼 있지 않은 것은 AI, 피지컬 AI 활용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젠슨 황이 조급한 거는 빨리 이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데 이 플랫폼에 자기가 어떤 룰메이커가 되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올 플레이어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건 중국은 배제돼야 되고. 네. 되고 할 수 있는 곳은 결국에는 사우스 코리아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작년 11월부터 뭐 깐부치킨 회동부터 연속해서 그렇죠. 이루어졌잖아요. 젠슨왕이 지금 네. 한국을 뭐 굉장히 자주 방문하고 예. 있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젠슨왕이 좀 조급해 보인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LG와의 LG 그룹의 계열사와 LG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젠슨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일단 가전 강자고. 예.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하려면 첫 번째로 물론 로봇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아. 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건 로봇의 두뇌를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로봇의 몸체를 가져야 몸체를 되는데 갖고 몸체는 현대차도 있어요. 보스턴 네, 다이내믹스가 있고 그리고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LG는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클로이드라고 우리가 예. CS에서 봤지만 사실은 빨래 개는데 1분 3초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예, 굉장히 조금.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았는데 전순왕이 본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로봇 몸체보다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LG의 데이터, 예, LG CNS. CNS. 그러니까 어제 그 메디슨 황이 방문한 양재동 것도 그 양재동 예, 사업 거기가 그게 이미 그러니까 작년 11월 10월 가을에 전순왕이 방문했거든요. 거기를요? 예. 어. LG CNS를 이제 방문해서 어. LG전자를 방문해서 결국에는 자기들 뇌가 있는데 몸체는 사실은 대안이 좀 있잖아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고 아. 미국에도 좀 있고 네. 뭐 안 되면 중국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몸체를 움직이려면 이게 효율화시키려면 결국에는 제조 현장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조 현장의 데이터. 그렇죠. 이 데이터를 가장 체계적으로 디지털화시켜서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 LG CNS가 오래전부터 그 일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문한 것도 일전자의 데이터 팩토리를 방문한 겁니다. 사실은 가장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탐나는 것은 데이터 팩토리일 겁니다. 그럼 그게 현대차랑 좀 결이 다르나요? 다르죠. 네. 현대차는 자동차 데이터 좀 팩토리를 갖고 있어도 하드웨어적인 네. 부분이고 자동차 쪽인 LG전자, 거고. LG 그룹의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또 다양하고 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삼성이랑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LG CNS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LG는 그 차이. 핵사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엑사원 갖고 있고. LG는 핵사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재 백영훈 장관이 핵사원 원장이었을 때 원장이었었죠. LG는 기본적으로 AI 전략 자체를 우리는 법용 AI는 필요 없어. 제조 현장 AI 우리 제조 현장을 혁신시킬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반 자체가, 출발부터 제조 팩토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10년 동안 쌓인 데이터라는 게 그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걸 본 거죠. 보석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현대차도 삼성도 그렇죠. 못 갖고 있는 예. 거고. 그런데 사실은 그 데이터를 보고 들어왔는데 들여다 보니까 로봇을 만들 때 필요한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갖고 있죠. 액추에이터가 또 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LG그룹 20년 전에 컨설팅 회사가 LG그룹을 해체해서 분석한 적이 있어요. 네. LG그룹을 다 안 가져 한 가지는 가져갈 이유가 있다. 밸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모터 사업. 모터. 자, 모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LG가 가전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컴프레셔라는 게 들어가는데 컴프레셔 핵심 부품이 모터예요. 네. 원래 모터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초반까지 어디 제일 강하냐면 일본의 마츠시다가 제일 강했습니다. 이 모터 기술을 마츠시다를 꺾은 분이 누구냐면 김상수 부회장이었어요. 사실은 김상수 부회장은 이 모터 기술을 꺾은 이후로 사실 부회장까지 올라간 분입니다. 이 모터가 강하니까 컴프레셔가 강하고 사실 삼성전자 가전에 들어가는 에어컨의 컴프레셔도 LG 걸 씁니다. 잘 모르시죠? 그거 진짜 처음 듣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이 컴프레셔의 핵심 부품이 사실은 모터다. 베어링 같은 이 액추에이터예요. 액추에이터. 이게 같은 맞물리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보고 들어왔는데 액추에이터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액추에이터까지. 그게 사실은 한 40%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보세요? 그러니까 40%죠. 예. 원래 이제 현대차가 좀 부족한 게 액추에이터거든요. 그래서 모비스가 그거를 개발한다고 그렇죠. 개발한다고 그러는군요. 하는 거죠. 개발한다고 하는 게 한다고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왕이 봤을 때는 데이터도 있는데 액추에이터도 있어. 거기다가 LG 이노텍이 기판 자체를 HBM용도 사용하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봇의 눈도 가지고 있어요. 이노텍에서 다 갖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애플의 렌즈 카메라를 그렇죠. 하고 원래 있으니까요. 하던 데니까. 그런데 로봇의 심장이 필요하잖아요.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로봇의 심장이죠. 다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뇌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젠슨왕 엔비디아가 쓰는데 뇌를 제외한 심장, 근육, 그리고 혈관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데이터, 이 눈, 그리고 더 중요한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네. 학습할 데이터. 그러니까 사실은 LG가 급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젠슨왕이 급한 거예요. 젠슨왕이 훨씬 구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젠슨하고 작년 10월에 와서 뭐 깐부치킨 하면서 삼성하고 이제 현대차하고 만나서 하긴 했는데 자기가 이제 한국을 와서 디테일하게 쭉 보다 보니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지컬 AI 쪽에서는 그 두 회사보다는 오히려 LG가 훨씬 더 진흙 속에 마치 진주목 뭐 진주처럼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발견한 전순환이 거다. 국방부장을 만나서 세 가지 협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로봇 분야라 그러고 예. 이게 이제 로봇은 우리가 뇌가 있으니 몸체를 좀 대달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로봇의 뇌가 뭐냐면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로봇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슨 토르라는 예, 제슨 토로에 네, 갖고 있죠. 이 가지고 있는데 LG전자가 액추에이터 이제 근육이죠. 공급하고 이노텍이 센스 만들고 애니솔루션이 이제 심장 만들고 하니까 예. 되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건데 저는 두 번째가 훨씬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AI 팩토리 분야라는 거죠. 그러게요. 예, 이게 시뮬레이션 돌려서 그러니까 양재동 LG전자 그 데이터 팩토리에서 그 제조 현장 데이터를 CNS가 잘 만들어서 한 10만 시간 이상을 계속 만들어내면 이걸 가지고 어디에 올리냐면은 엔비디아의 플랫폼인 옴니버스에 올립니다. 옴니버스 올리고. 그럼 옴니버스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실시간으로 만들어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데이터로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10만 시간이 1000만 시간, 1억 시간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면 로봇이 가능한 거예요. 요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고 이제 모빌리티는 좀 써본 것 같고 이 세 가지가 앞으로는 아마 굉장히 생각보다 급속도로 움직일 것이다. 엔비디아가 급하니까.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로봇이 만약에 이제 물론 뭐 뇌를 뭐 젠슨한 거를 그러니까 엔비디아 걸 쓴다라는 뭐 전제이긴 합니다만 그렇게만 한다고 그러면 중국이랑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한미 연합군과 이제 중국과의 이제 사실 이제 네. 경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중국 거는 미국이 안 쓸 거고 미국 거는 중국이 또 안 쓸 테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이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게 경쟁 관계에 갔을 때 누가 더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AI 분야에서 사실은 글로벌하게 두 개의 큰 패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한 패권과 네. 중국 중심으로 하는데 미국 중심은 현재 팍스 실리카라는 29개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즉 밸류체인을 만든 하나가 움직이고 있고 중국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네. 36개국 정도를 사우스 글로벌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이 로봇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에서 기반으로 하는 게 일단 좀 앞서 있고요.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네, 하드웨어 쪽은 좀 더 부족할 수 있어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현장에 빨리 투입하는가. 그렇죠. 네, 이게 그렇죠.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급한 겁니다. 현장에 빨리 투입하고 해서 초기 주도권을 어떻게 잡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LG 옵티머스도 있고. 뭐 활용해서 네. 투입시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급한 거는 데이터인 거예요. 데이터. 최근에 구글의 움직임 중에 재밌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네. 아예 파산한 기업을 1000억 이상을 주고 삽니다. 데이터 때문에. 하드웨어가 아니라 데이터 데이터 때문에 때문에. 사는구나. 앞으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그러겠네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럼 로봇 중 뭐부터 봐야 돼? 이렇게 이제 보일 거 아닙니까? 저는 첫 번째는 데이터 가공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값어치가 올라갈 겁니다. 로봇 인프라에서는. 그리고 액추에이트 네. 기업들. 그리고 누가 먼저 현장에 투입하는가. 그렇죠.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저는 로봇주를 보시는 게 일단은 좀 지금으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데이터, 액추에이터까지는 말씀드렸고 현장은 지금 중국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그렇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는 막 돌고 움직이고 그 유니트리 내일 예. 상장한다고 네, 유니트리가 그런 좀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쇼죠. 그렇죠. 네, 그 쇼로 봐야 됩니다. 근데 현장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 중요한 건 피지컬 세계에서는 공장 현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데코레이션이고 쇼로 보셔야 됩니다. 막 돌고 안 넘어지고 뭐 쿵푸하고 저는 뭐 이건 쇼로 보셔야 되고 실제 필요한 것은 현장 적응하고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장 빨리 서두를 겁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좀 거기서 제일 앞서 있는 데가 눈에 일단 좀 보이시나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아 그래요? 예. 그 현장 네. 적용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보스턴 그렇죠.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제일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약에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구글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저는 현장 적용 못한다 봅니다. 아 그쵸, 거기 제조 기반이 없으니까. 밸류체인이 있기 때문에. 없죠.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가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고요. LG전자는 엔비디아를 만났지만 LG그룹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하고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사업을 직접 할지 아니면은 디바이스 공급처로 남을지 그렇게 할지. 예. 그리고 데이터 공급 이런 쪽으로 플랫폼 쪽으로만 우리는 가져갈지 물론 이번 그 전순환과의 미팅에서 내년 1분기를 타겟으로 클로이드를 뛰어넘는 신형 휴머노이드를 지금 발표한다고는 돼 있지만 내년 1분기. 1분기입니다. 그럼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래서 준비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까지는 좀 격차가 있을 것이고 네. 근데 그게 과연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현장 적용이 바로 될 것이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7년은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고 설정이 될 수 있다. 아, 내년은 또 뭔가 또 기대감을 또 가지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그렇죠. 로봇 쪽에서.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시장을 바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주건 대표님하고 로봇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좁혀지셨죠? 이게 아무거나 투자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좋은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